안녕하세요. 행동한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건물 매입 이제 전 상황은 다 말씀드렸고요. 건물 매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고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장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사면 그래도 가장 임대 공실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라는 그런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물건을 살 때는 그럴 때까지 발품을 파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절로 몸이 와요. 근데 불안하긴 하죠. 역시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때 당시에 보통 8, 9억이면 샀는데 12억 5천 거의 뭐 한두 개 물건 빼고는 최고치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겁나긴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물건에 베팅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내렸죠. 그러고서 이제 건물주님과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쨌든 4시간, 이제 5시간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이제 11억 2천에 나온 물건을 11억에 불렀는데 이제 깎아주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제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제 아무 말씀 다 없으셨어요. 그래서 5시간 동안에 이제 협상 결과 11억 2천에 이제 건물 가격이 책정이 돼서 제가 이제 11억 2천에 사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이 정확히 또 얼마 나올지 몰라서 이제 6,500 정도를 띄워놨어요. 세금이나 이제 중개 수수료로. 근데 이제 실제로는 4,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10개 끼고 살 뻔했는데 또 상가도 그때 당시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상가 내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1년치 또 월세를 내신 분이 있으세요. 그거 400, 또 이제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 관리비가 5만 원이에요. 그 5만 원을 12개월 분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7가구 분들, 그분들 이제 60만 원씩, 그 돈 400, 뭐 이렇게 해서 전세를 또 이렇게 전세를 월세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욕심을 내서 수익률이 제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수익률이 엄청 커진다는 걸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원래는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 막혀 있던 상황이에요. 저나 남편도 다 그때는 백수였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내는 거라든가 뭐 이런 책정하기가 그걸로는 대출해주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해보니까 뭐 신용도 1등급이었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신용 대출이 제 앞으로 6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6천하고 해갖고 전세를 3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살 계약 당시에는 10개를 세팅했는데 한 달 뒤에 그렇게 해서 전세로 이제 3개를 월세로 전환해서 7개의 전세를 끼고서 나머지 월세를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6천은 그때 당시 5.586인가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지고 5%의 이제 이율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5%로 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것도 6천 받은 거 1,000만 원대 약간 초반대에 남았습니다. 1,200 정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방 하나를 완전히 뺐고 또 올해는 또 전세를 1년 냈을 때 원래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근데 2년 있다 나가시는데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뭐 취직이 되셨는데 타 지역으로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방을 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됐다 해서 그거를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또 또 담보대출을 받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또 뺐습니다. 이율이 정말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3.04에 또 5천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또 하나 뺐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말하자면 2개의 전세가 빼져서 이제는 6개가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갭투자, 뭐 이렇게 되게 레버리지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은행 돈을 빌려서 또는 어딘가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더 크다면 저는 분명히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서 인플레이션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자가 더 조금인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제가 은행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돈을 빌려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만에 제가 320만 원의 월세 순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건물주 되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나거나 돈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아서 난 될 수 없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지인한테 돈을 꿔서 산 친구들도 있고, 자기 집을 빼서 월세 시키고 그 자기 집 한 돈을 다 투자해서 산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꿈을 꾸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꿈 꾸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또 어떤 결과를 봤냐, 어떤 조사를 봤냐면 10대, 20대, 30대, 40대 뭐 모든 전 나이 연령층에서 가장 원하는 직업 1순위가 창업 성공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연령대에서 2위의 직업이 건물주였습니다. 왜 그런지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뭐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고, 손님이 진짜 절반 이하로 뭐 아예 출입도 안 하시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되게 우울했어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콕 박혀서 있었는데, 그래도 힘내서 여러분들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큰 타격이 없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령대들이 왜 건물주를 그렇게 꿈꾸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